교회 오빠에서 뭐 바뀌었어요 지금? 신도 안 믿겠는데 좀 있으면. 고3이 뭐 그렇지. 그냥 가지 마라. 고3의 삶을 살면서 야 신이 있으면 신한테 의지해. 없어. 제가 잘해야죠. 야, 잘해야지. 아민 거 아니냐? 아민. 이제 길을 끝났다. 끝났다 이제. 변했네. 일단 제가 잘해야지 하나님 뭘 도와주는 말도 하겠죠. 야, 하니까 이제 잘하겠네. 아니 뭐 그냥 혼자평서 놀면 뭐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럼 백수도 다 부자 됐겠다. 이제 와서 왜 이래? 네가 말하는 게 역설이잖아. 너 지금 1, 2년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렇죠. 자아 인식이 이제 메타 인지가 좀 되시나 보네요. 네. 자, 봐봐. 내면 상태가 부정적이니까 너의 시선에 걸리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니까. 도전이 나도 부정적으로 하도 보기에 뭔가 했다.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 보이는 이제 것 조금 널. 또 애도 그럴 때가 있겠지. 얘라고 항상 문외겠니?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됐어요? 거의 갈건 거 같아. 아니. 보는 것도 시작했는데. 중략 이 남자까지 했던 것 같은데 노팝 싫어하는 남자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업신여겼다 되어 있는 것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업신여겼다 되어 있으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가 이 남자거든요. 네, 이놈이 업신여긴다고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 얘한테 뭐가 보인다고요? 부종이 보인다고요. 신장력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야. 얘 실제 외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내면적인 문제가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야. 신장력. 그러니까 신장에 이제 병이 생겼다는 건데 붙습니다. 여기 진짜로 콩팥에 문제 생기면 부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되어 있는 것부터 보시면 후보가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장애 있어 없어? 있어요. 장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성장애 있다고 생각해 없던 거예요. 이 새끼 인성 문제 있는 거지. 구보의 표현대로 하면 인성 문제 있는 거지. 신체적인 문제는 있어 없어? 있어요. 신체 장애도 있어. 근데 얘 보니까 이제 다음 타겟이 누구야? 지루하지. 성찰하는 거지. 나는 그럼. 그럼 거울 같은 거는 객관적 상황으로 쓴 거지. 그러면 자기도 장애 있냐 문제? 있어요. 있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현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인이 없어. 여기 전부 다 장애인으로서 그려왔거든. 장애 나뿐만 아니야.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뭐도 있다고. 내 정신적인 내면 장애도 있다고.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저렇게 정신 장애에 걸리게 된다고. 소리를. 그럴 수밖에 없어. 그쵸. 안 그러냐? 존나 몰려 있잖아 코너에. 개 두드려맞다 코너에 몰리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내적 갈등을 이제 의학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할 거고. 스트레스가 만병에 뭐가 된다고? 근원이 된다고 의학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맞아요.
암 걸리겠다라고 하는 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 걸리는 거 알아요. 진짜 걸려요. 나 지금 장애 있잖아. 신났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하루에 6시간 수업하면 이렇게 돼. 아무렇지 않지. 익숙하다니까. 장애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하여튼 자기 자신으로 넘어오는데요. 만성 위확장이 뭐예요? 만성 아이, 위장. 생각을 높이고 사귀셨어요. 이거 장애처럼 표현해. 근데 따지면 배고프다야. 배고프다 맞아 아니야? 아 그러네. 이거 배고프다는 얘기지. 그럼 배고픈 건 또 뭐야? 공화. 공허하다. 내면이 비었다는 얘기네. 뭐하러? 아 공허하다. 장애인데 다시 말하면 뭐야? 배고프다지. 네. 기야. 그러니까 내 안쪽이지? 안쪽이 비었다는 얘기 안 비었다는 얘기? 비었다는 얘기.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내면이 비어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나 부부가 매점 옆에까지 갔을 때 그곳에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온 사방에 뭐가 있다고? 병자가 온 사방에 있다고. 그러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이거 스포를 먼저 때리고 가면은 현대 사회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병자. 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온 사방에 병자야? 병 있어 없어? 병 있지. 알러지는 뭐든 다 병 있단 말이야. 나 병 있게 올게. 좀 있어 보이지 않아? 병 있어. 쟤도 없어요. 있어. 종교가 있다는 게 애초에 병이 있으니까 종교를 갖겠지. 내면의 병을 고칠 게 정신과 아니면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 종교적 도피죠. 현실 도피. 현실 도피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소설가 구보 씨는 뭘 보고 있냐면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부 다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자기도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장애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40여 세 직업도 뭐야 얘? 노동자야. 노동자 또한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지. 노동자, 레이버잖아. 전경부의 광범한 핑륜, 돌출한 안구, 손에 경미한 진동. 어우, 비싸진 거잖아. 익숙해요. 싫어 나. 너도 교회 다니듯이 나도 담배 피는 거야. 건강에 알았어. 노동자 병자네요. 바제도시병. 바제도시병이 뭐냐면요. 제가 조사해 왔는데 찾아왔거든요. 바제도시병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는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이더라? 아 이거 실제로 있는 병이. 내가 안 썼는데? 네, 실제로 있는 병이고요. 저 바제도시병의 증상이 옆에 나와 있는 저거 다 맞아요. 안구 돌출, 손 떨림, 전경부의 광범한 핑륜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았다. 피하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해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들어 병자의 바락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곳을 쫓아와 잡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대. 그냥 주변에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뭐가 없어요? 신뢰. 고리 없이. 네, 다 없어요. 여기. 믿음도 없고요. 신뢰도 없고 연민이 있어 없어? 연민도 없어. 현대사회 관심 있어 없어? 관심도 없어. 심지어 뭐까지? 서로 의심. 혐오하는 거. 이게 아니야. 대신 진짜 혐오하긴 하죠. 뭔 얘기 뭐하는 여기 바제도식병 환자가 저기 있다고 하잖아. 여자인데 바구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다가 복숭아 하나가 이제 굴러 떨어져서 쟤한테 갔어. 그럼 그냥 가서 집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였다니. 이거였다니 이거요. 서로 혐오하는 거죠. 구보는 이 조그마한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의 대항 노트를 펴들었대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시에서 운동부 쉽게 쓰여진 시겠죠. 아, 그러나 그가 문득 기대어 섰는 캡스고 린네르 스메리 양복을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대요. 상대적 발전. 땡! 자, 구보 뭐 하는 거냐면 그 광경을 계속 이러고 관찰하고 있는 거지. 대합실에서 계속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뭐 하는 사람 아니야? 명품도 있고. 돈 많은 사람. 야, 캡을 쓰고 양복을 입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 니네 교복 풀 세트로 장착하고 캡 모자 썼단 얘기야. 좀 감시하는 거. 일제강점기거든. 감시하는 건데. 그래서 구보 씨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뭐 소설을 써볼까? 그래서 자기 노트를 이제 꺼내서 쓰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감시원을 딱 보니까 그 사람 감시, 자 온갖 사람에게 의복을 갖는 눈은 이게 감시한다는 얘기잖아. 얘 왜 그러면 다시 우울해지냐? 흥미 느꼈다가 들키면 안 돼. 아니야. 이 양복 입은 사내가 하는 짓이랑 지가 하는 짓이랑 같아 달라. 같은 행위야. 감시. 지금 결국 따지면 구보도 사람들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씨 이렇게 똑같이 상처난 거야. 그 사람. 감시원을 보고 뭘 느낀 거냐면 현타 온 건데 이걸 느꼈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좀 더 얘기해드리면 대합실이야. 여기 지금 대합실인데 서로 다 떨어져 앉아가지고 서로 막 불신하는 거를 내가 구보야 이렇게 보고 있었어. 참, 다들 병자. 이걸 소설로 써볼까? 소설 쓰려고 책 꺼내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저기에 나랑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찌르병자
남 감시했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 지 눈이지. 감시원도 하고 있고 자기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이 상황이 나도 똑같은 새끼네.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놨다. 개찰구 앞에서 지금 계속 공간을 띄엄띄엄 주고 있어요. 공간 띄엄띄엄 주고 있는 조금 방식으로.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자마에 모시두루마기에 노란 구두를 신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지고 무직자라고 했답니다. 이 시대의 무직자는 거의 다 금광 브로커임에 틀림이 없다. 금광, 돈, 자본 이런 거네. 뭐 하는 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미친 듯이 비트코인만 하는 사람들 있음 없음? 있음. 그러니까 얼굴이 퀭해. 뭐 애가 정신이 좀 나가 있고 계속 핸드폰 붙들고 차트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계속 차트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장애인이 아니냐고. 장애인이지.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적었다고? 많았다. 물질주의적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광브로커라고 하는 거 계속 봅시다. 저동어를 사이 구보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대요.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단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으로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구보는 자, 봐봐. 황금만능주의의 무직자들은 목적이 있어 없어? 지랄만 목적 있어 없어? 근데 목적이 뭐야? 돈이 목적인데 그럼 구보는? 아예 목적이 없는데? 그래서 야, 돈을 쫓아가는 게 잘못된 인생이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솔직한 거 맞잖아. 진실한 인생이라는 얘기.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무직자들 얘기하는 거야. 돈에 미친 사람들. 시내에 산재한 우수한 광무소, 인짓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부, 조선 전토의 칠할, 시시각각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우개. 물질만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미쳐 있다고? 돈에 미쳐 있어.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의 시대.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한 단어 뱉고 있네요. 강조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미쳐 있는 거야 돈에. 구본은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에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런 것들을 구본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최고층 광무와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이거 뭐니? 뭔 말하는 거야? 대가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 건 맞아. 상류층도 근데 실제로 진짜 돈에 미쳐 있는 건 누구? 상류층 이재명이라는. 얘네들은 그러면 실제로는 만지지도 못할 거에 미쳐 있는 건데. 돈에 미쳐 있어. 그러면 저거 조선 거지 원래 금광. 근데 지금 누가 뺏어간 거야? 총독부가 뺏어간 거네. 총독부가 뺏어가서 돈에 미쳐 있다는 얘기. 조선인들은 사실상 다 뺏겨놓고서 갖지도 못할 돈에 미쳐 있다는 얘기인데 허황됐네요. 문득한 사나이가 둥글럭작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서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혼자서 계속 이제 또 이번엔 누구 본 거야? 저 무직자들,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 요새는 다 돈에 미쳐 있지.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에는 그거 돈 다 누구 거야? 대가리들 거네. 굳이 내가 그럼 갈 필요 없어진단 말이야. 문득 한 사나이의 둥글럭작한 비속한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서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친구라면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단장된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엉성하게 잡았다. 이게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자, 진짜 친해 보여요. 그냥 겉으로만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친한 척 하는 거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안 친해. 인사치레만 하는 건데 뭐래 그 남자? 중학교 때 공부 개 못했던 애.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다. 해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한 잔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 둘째 아들. 아, 누굴 만났어. 누구 만났어?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 근데 중학교 동창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얘 열등생이야. 근데 금식에 있다는 거 보니까 돈 많아. 많아요. 부자야. 전당포집이면은 부자라. 둘째야. 그런데 얘랑 얘 좋다고 싫다고. 싫어. 그러나 한 경우에 한 개의 고시를 지어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본은 용감하지 못했대. 얘가 얘가 뭐 하자고 했다고? 카페 가자 했다고. 차를 마시자고. 그럼 싫으면 뭐 하면 되냐? 거절하면 되는데 구보 거절할 용기 있어? 없어요. 거절할 용기도 없어. 그거는 개병신이야.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는데 그가 한번 흘낏 보기에도 애인된 티가 났다. 어느 틈에가 이런 새끼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럽게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누구 얼굴이야 저거? 중학교 동창 얼굴이야.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데다. 얘 지금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역할 수는 있어 없어? 구보 거절을 해 못해. 그런 사람한테 거절 못하거든.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야, 시대의 흐름에 거스를 수 있어? 구보가? 구보 시대의 흐름에 거스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는 거야. 시대 황금강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가 구보 좋아 싫어? 싫어. 그럼 살지 말든가. 살지 말든가. 죽든가 그러면. 싫은데 싫은 티 내보내. 싫은 티 못 내네? 그럼 누가 제일 병신인가? 구보가 제일 병신인데. 여튼 의자에가 가장 자신있게 앉아서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칼피스, 쿨피스 그겁니다. 일본 음료예요 원래.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그리고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를 않는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이 그때그때 기분을 표현하고 있을 게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싫어하는 이 중학교 동창이 뭐 먹겠다고 했대? 쿨피스. 칼피스죠. 칼피스. 근데 이것도 마음에 든대 안 든대? 안 된대요. 그거 싫어요.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야? 현대 문명에 따라서 나는 구보. 쟤는 잘못 현대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 거야. 현대 문명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서술을 보면 짧은 호흡의 서술로 계속 이어지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 이렇게 짧은 호흡의 문장 서술을 하는데? 빠르게 정렬. 네. 그냥 생각나더라 그냥 봐봐. 지금 소설 자체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 알겠어요? 네. 구보 이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 내면 나와요. 안 나와.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편집자죠. 지랄하네. 제한된 전지적 작가 아, 시점을 갖고 진짜. 있다. 특정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 드러내기 되게 좋습니다. 짧은 거. 두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아, 두서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머리도에 주제 앞뒤가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호흡의 서술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것도 왜 그래?
내면이 원래 그래 인간의 내면 두서가 없어. 떠오르는 대로 뱉는다고. 그래서 이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이거 나로 바꾸잖아? 그럼 이상 날개야. 살. 내가 왜 저렇게 됐지?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한 거야? 자, 그러고 부부는 맞은편 앉은 사내의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런 것을 연구하여 보리라고 생각한다. 뭐 생각하는 거야? 그냥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화에 집중 안 해. 쿨피스를 쳐먹어. 난 저거 존나 싫어한다. 쿨피스를 쳐먹는 사람에 다 비슷한다. 그러면 음료를 먹는 거는 특정한 사람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고 소설가 부부가 생각을 했다. 이거 지금 하지 않냐? 하는데 이거. 봐. 스타벅스 자업을 벤티만 먹어. 나는 백다방 아메리카노만 먹어. 다른 음료는 딱히 먹지 않아. 특정한 사람의 내면이 보인다니까? 쟤는? 넌 뭐 좋아해? 어떤 거요? 음료? 단 거 처먹어. 지금 쿨피스, 칼피스 단 거지. 유아적인 느낌이 강한데 애새끼인데. 근데 그러면 부모는 쿨피스 먹어 차 마셔? 차 마셔. 아, 약간 먹는 음료에 따라 좀 다르죠. 별거 없습니다. 결국 하는 게 뭐예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부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부는 방황하는 사람이고요.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갈 길을 잃었는데 뭐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현대인들이 상호 간에 신뢰가 깨져 있고 서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 병자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은 병자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병자야. 이런 소설이에요. 됐어요? 네. 쉼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독자가 인물 의식에 대한 서술에 주목하기 유도하고 있어요. 한 마리 짧은 호흡의 문장. 갈등이 고조돼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해 타인에 관해 인물이 상상한 내용을 표시했다. 네. 어디 있어요? 차를 마시는 이럴 것이다. 것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오고요.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어디냐면요. 개다 뭐 이런 거. 행복은 아닐 게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있냐? 그 강하게 나온 데가 그 중년 신골, 중년 그 시골 신사 있죠. 예. 거기에도 조그만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품목도 있고 잡화도 있고 약품도 갖추고 있을 게다. 그는 이제 옆에 물건 모인 물품 들고 자랑스레 차에 오를 게다. 게다 존나 많지. 네. 그러면 지 상상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시골 백화점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그거 그냥 지 생각이야. 그래서 개다 이거 많아. 맞네요. 기억 디귿 찾아내. 인물이 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인물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소제목처럼 처리함으로써 장면이 전해되는 부분은 시각적으로 부각합니다. 대합실 이런 식으로 조그만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인데 기억이 어디서 보니까 9번은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주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 모양이 맥이 없다. 기억입니다. 이동한 공간에서 구보가 목격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과 거리가 먼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갔는데 여기도 맥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여기도 고독이었죠. 니은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해내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뿐만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증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병사에 대해 관찰한 내용 자신의 병증으로 이어진 구보의 연상은 떠올린다는 얘기니까 맞죠? 전혀 문제 없죠? 딕은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6칸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얼굴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해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서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였다. 정갈하지 못한 이상을 주는 타인의 외양에서 혐오를 느끼는 구보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되어 있는데 자, 구보의 심리요? 아니에요. 외양에 관한 정보만으로 관찰한 대상의 직업을 판단해버리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리을 무직자일 예다 뭐 여기 같은데 맞네요.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강 브로커임에 틀림이 없다. 미음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 지금 혼자 그 MBTI 만들고 있는 거 음료 MBTI 만들고 있는 부분이었죠. 경성력 결과적으로 후보의 기대를 배반한 장소이다. 맞죠? 뭐가 웃겨? 4번 질문 근데 이게 4번이 아닐 수가 없죠? 미쳤습니까? 연민을 느끼는 장소이다. 다들 병자다. 필수적인 이유에는 의사소통이 부재한다. 걸 문제로 오는 네. EBS 컬이 이 정도예요. 이거 내가 설명해야 되나요? 이 문제? 넘어가도 되죠. 시간 아깝죠. 뭔 소리야 이게? 뭐란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주인공 구보는 식민지 지식인의 울적하고 무기력한 내면을 보여주는 인물로 작가 박태환의 분신처럼 알려져 있다. 아들의 결혼과 취업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을 산책차처럼 배회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세속적 행복에 대한 탐색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행복을 줍는 일상에 대한 속물적 긍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이거 뭐 어떻게 잡아야 되니? 어떻게 잡아야 되니? 자, 황금강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진실한 삶일지도 모른다. 세속적 행복에 대한 탐색 맞지? 그러면 다른 하나는 제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거 이런 짐은 처음 보는 게 아닐 거야. 이거 니네 이상 날개 똑같아 이거야. 이거야. 한편으로는 그냥 직장을 구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저런 거는 하기 싫은데 하면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살 뒤는 게 이상의 날개거든.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기출 존나 많이 됐어. 그 노란 책 기억나요? 거기 마지막에 무성격자라는 최명익의 무성격자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병일이랑 용필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거 기억 안 나냐? 기출 다시 그거 알지? 거기서 한편으로는 속물적인 근성을 자기한테 자꾸 발견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계속 이러지. 이런 내용인데. 이기면서 병신. 나도 했네. 전차에 탄 구보가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탐색해보지만 결국 어디에서도 섣불리 내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에 대한 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문제 없죠?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는 벗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한계의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세속적 행복을 위한 평범한 일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왜? 뭔 말이에요? 이게 평범한
평범한 일상입니까? 정신병 의사 찾으러 가는 게 평범한 일상을 쫓는 거라고요? 아닌데. 뭔데요, 그러면? 뭐라도 해보려는 거죠. 자기 정신병 있다는 얘기야. 자기 병자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대학 노트를 펴들려고 하다가 우물 속에서 그곳을 떠나자는 고고의 모습에 소설 창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가 박평현이 느낀 식민지 지식인의 물적한 내면 심리가 통해 이거 그냥 그대로 보기에 써져 있잖아. 위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불쾌 말투, 금시계, 새삼스러운 천한 얼굴, 속물적 근성에 대한 영증.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선 일과 관련해서 구보가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세속적 행동을 추구하는 그의 지향. 그러면 답 2번 다음 시간에 끝나겠네요. 네. 여기까지. 벌써 그렇지. 아 그러면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치숙인데 치숙이 무슨 뜻이냐? 이거 멍청한 아저씨라는 뜻이거든요. 멍청한 아저씨라는 뜻인데 이것도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현실의 삶을 버리는 아저씨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주인공인 나라고 잡혀있는 1인칭의 대사는 굉장히 속물이에요. 굉장한 속물이에요. 얘는 돈에 미쳐있는 애야.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조선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난 돈만 벌면 돼 이 느낌이거든.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이어지는데 상호 간에 비방합니다. 근데 아저씨가 애한테 비방하지는 않아. 뭐라고 하냐면 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 훈계해. 근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병신새끼. 돈도 하나 제대로 못 벌고 자기 마누라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병신새끼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병신새끼가? 이렇게 나와. 그냥 진짜로 욕박아요. 1인칭 그 서술 부분에서 욕을 박아버려요. 진짜. 그러면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가 아니에요. 누구 편 들어주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주인공 편도 아니고요 아저씨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앞에 있는 구보시랑 엮어서 생각하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상주의를 쫓아가다가 현실을 등한시하는 지식인들이 존나 많았어요. 구보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니네 중학교 때 이인국 박사 꺼삐딴니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물적인 근성으로 그 편승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둘 다 부정적인 인물을 제시한 다음에 판단은 누가 하라? 독자가 하라는 얘기예요. 채만식의 치숙에서 채만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두 명의 병신 같은 정반대의 인물을 보여주고 나서 얘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게끔 느끼게 독자한테 일부러 그렇게 제시해줘요. 그래서 대화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대화 중심이에요. 아까 전에 봤었던 구보씨의 일일 뭐 이거는 내면 서술의 중심, 서술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여기는 대화에 중점을 뒀어요. 정반대의 성격의 소설인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다는 거. 이거가 근데 읽어보시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화작 1, 2 이제 화작까지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프린트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화작이랑 이건 둘 다 가져오세요.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문제 이거 프린트 찍어서 드릴게요. 다 찾아놨거든요.